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대구 북구갑 우재준 원내부대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비대위원장 인사 말씀과 원내수석 부대표 겸 선거관리위원장 인사 말씀 후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소개 그리고 먼저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마친 후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원총회는 방송사와 국회 방송,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 TV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당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적 의원 108명 중 8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기 드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이고 또 7개 상임위원장을 모시는 날이기 때문에 참 기쁜 날입니다. 저도 상임위원장도 했었고 또 원내대표 출마도 해보고 그래서 이 의원들 선출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결과도 어떤 때는 예상과 달리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떨어져 보기도 하고 또 당선돼 보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후보자님들 이렇게 뵈면서 옛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로서는 거쳐야 될 길이고 특히 우리 당과 국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반열에 오르시는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오늘 좋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입헌주의, 의회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적법한 모든 그야말로 대야 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애를 써왔습니다만은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이 우리 추 대표의 말씀을 빌리면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가 거절되는 상황에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입헌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의원들입니다. 우리 의회가 국민 앞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정상화되기를 지금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전 이 정도 되면은 강력한 국민과 함께 투쟁에 들어갑니다만은 저희가 여당인 탓에 시급한 민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감내하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기로 하고 7개 상임위 남아 받아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국민들이 보실 거고 지켜보시는 가운데 차곡차곡 다 모든 것이 쌓여져서 다음 선거 또 다음에 국민들이 우리를 심판할 때 모든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께 저도 몇 번 돌아오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만나 뵈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또 원내대표가 흔들리면은 저 혼자서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봐서라도 또 우리 당과 국회의 앞날을 봐서라도 추 대표께 강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제 신임을 해주셔서 그 힘을 받고 제가 추 대표를 만나서 손을 꼭 잡고 다시 이곳에 올까 하는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추 대표가 이제부터 다시 일할 때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의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고 오늘 중요한 이러한 결정하실 때에 우리 의원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 아닙니까? 헌법 정신과 우리들이 국민 앞에 약속한 양심에 따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 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추경호 원내 대표님의 부재로 제가 이번 의원총회를 맡아 개최되어 참 먹먹한 심정인데요.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다진 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민생, 인구 위기를 챙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가 의총에서 원구성 합의를 결정하고 원내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저는 막바로 민주당을 만나고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대승적으로 양보한 만큼 이제 입법청문회라는 미명하에 얼룩진 비상식적, 억압적 상임위원회 운영을 즉시 멈춰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전히 비상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간사도 뽑아주지 않고 발언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유례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일부 무도한 민주당 상임위원장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런 악행을 방지할 국회법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사회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가피한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결연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우리 당의 훌륭하신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당과 어떻게 다른지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선거관리위원님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오늘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마지막까지 선배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원내대표가 부재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오늘 선출 행사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별도의 논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30분 일찍 시작하고 시간 계획에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선거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준영 선거관리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총 4분의 선거관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의원님, 박준태 위원님, 조지현 위원님, 그리고 저 우재준 위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간표위원도 겸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4조에 의거 배준영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당헌 제5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국민의힘 제22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당 국회 부의장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후보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난 6월 25일 후보자 등록과 기호 추첨을 마친 결과 기호 1번에 박덕흠 후보, 기호 2번에 주호영 후보 이상 두 분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규정 제22조 1항에 따라 국회 부의장 후보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결선 투표자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다선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입후보자 등록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은
규정에 의해 경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16조 내지 17조에 의하면 당 국회 부의장 후보자의 경우 합동 토론회와 후보자별 10분 이내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합동 토론회를 생략하고 정견 발표를 각 7분간 실시, 결선 투표 시 미실시하기로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인 7분을 엄수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은 종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발언 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마이크가 꺼지니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정견 발표 순서는 후보 등록 마감 직후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국회 부의장 후보자별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주호영 후보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새 국회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기호 2번을 뽑은 주호영 후보입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만 없으면 할만하다는데 4월에 선거 치르고 또 가장 어렵다는 당내 선거 치르려고 하니까 아주 죽을 맛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당이 단합해야 하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 경선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여기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의장은 아시다시피 이 사회를 보는 것이 한 80~9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선 의원 누가 하셔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전통적으로 선수가 높고 또 연장자 순으로 해온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내 경선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할수록 당이 분열되고 단합을 해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다 고려해서 다선 연장자 수도로 해오는 것이 관례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시더라도 국회 부의장 하시는데 별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 부의장은 의장 밑으로 들어가는 부의장이 아니라 우리 당의 국회 의장단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의장과 부의장을 2대1로 상대하는 자리여서 이게 선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 부의장은 민주당 부의장보다는 다 선수가 높았고 또 의장보다 선수가 높은 부의장도 우리 당에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게 먼저 순서를 양보하신 조경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의장이 국민들이 볼 때 어느 당 부의장이 누구라라는 당의 한 얼굴로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젊으니까 당의 이미지를 젊게 보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회는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민주당이 저렇게 세게 밀어붙이니까 정부와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국회 내에서의 이 민주당과의 대화나 이 조율도 중요한데 저는 국회 내 경험은 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를 겪으면서 그런 경험이 제가 조금 많아서 조금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덕흠 후보께서 4선이 하려고 하는데 6선이 나오는 게 골목 상권 침해다는 말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골목은 맞는데 상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비유하자면 4년간 인삼을 6년간 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거 앞두면 늘 후회가 많습니다. 의원님들 좀 더 잘 모실 걸,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하는 후회가 있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더 자주 소통하고 만나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있는 구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수와 연장순을 중요시하는 그 관례를 여러 의원님들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런 한갓 믿을 구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비밀 투표라고 하지만은 아마 2번을 안 찍은 의원이 없을 겁니다. 모두 2번을 찍었을 텐데 2달 사이에 변심했다는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2번을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주 소통하고 또 제가 자그마한 하나마 가진 국회에서의 경험을 여러 의원님들과 공유해서 성공적인 22대 국회가 되고 우리가 정권을 지켜내고 또 민주당의 폭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기호 2번 주호영을 지지해 주셔서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박덕흠 후보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옥천 영동 괴산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떡금떡금 박덕흠입니다. 먼저 화재 참사로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민주당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우리 우원식 5선의 의원이 선출됐고 또 부의장에는 4선의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부의장 4, 5선 의원이 적합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주호영 의원님과 경선하는 것에 정말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고심 끝에 부의장직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선의 주호영 의원님은 우리 당의 정책위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당대표 권한대행, 특임장관, 바른정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 등 보수정당에 이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오신 분입니다. 뛰어난 지도력을 갖추셨습니다. 제가 감히 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정을 쏟으신 당내 훌륭한 정치 지도자이십니다. 존경을 이 자리에서 표합니다. 6선 의원의 드높은 위상에 맞게 부의장이 아닌 국무총리 등 더 큰 자리에서 활약하실 수 있도록 우리 후배 동료 의원님들이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부의장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의장에 당선이 된다 하면 1년의 임기만 채우고 이후에 의원님들에게 더 많은 부의장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물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부의장의 영향력으로 폭넓은 이정활동과 지역구를 위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법 폭주로 치닫는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을 중단을 하고 7개 상임위원장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의 의도와 목적대로 움직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9대 국회부터 22대까지 충북에서 내리 4번 승리를 했습니다. 충청도를 캐스팅 보드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지역구는 보수에게 매우 불리한 지역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민주당의 5선 의원이 국회 부의장까지 한 진보세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4선 고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선배 동료 의원들의 덕분과 또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넘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정, 노력, 고집이 있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탄탄한 지역 관리로 진보세가 강한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이어 4번 당선되고 4만여 회원사의 중앙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회 부의장에 당선이 된다면 검증된 소통과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을 협치 상생의 테이블로 이끌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과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협의를 도출하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제가 22대 정치 불신을 극복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년간 20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서 육선을 한 의원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육선의 의원님들은 모두 의장만 하셨습니다. 육선 의원이 부의장직을 맡는 것은 정치적 체급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왕고래가 저수지에서 뛰어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계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국회 부의장과 또 그 자리에 견주하는 그런 능력이 모두가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옷을 맞춰 입고자 섰던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의정 생활을 하면서 선배나 동료들에게 거의 다 양보하면서 저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선의원 때 제가 간사를 하면서도 간사 소위원장을 어느 후배가 하고 싶다고 그러길래 간사 소위원장 자리도 내줬습니다. 또 예결위에 들어가면 후배가 꼭 소위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양보하면서 제가 후배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가 우리 후배들을 아껴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또 소통하고 또 우리 후배들을 아껴주는 그런 것이 우리 보수 정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정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잘 모시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투표 준비를 위해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지금 읽어주는 게 낫잖아. 아, 네. 지금 잠시만요. 투표 방법만 쭉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선출 절차 지금 읽어주세요. 선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먼저 투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겠습니다. 단상 오른쪽에 마련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한 매씩 수령하여 확인하신 후 기표소 내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인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인 외에 다른 표기는 일체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효표 판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 투표 예시를 준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반드시 착오 없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혼동하여 넣을 경우 재투표 사유가 발생하오니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네. 준비 다 됐습니까? 준비 다 됐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리 똑같은데. 봐봐, 투표하는 사람. 선관위원장이 제일 먼저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하네. 여러 번 해도 그리고 지금 잘했는데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일종이가 할 때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할 때 있잖아. 엄청 크게 보여. 네네. 왜냐면 이제는 바뀌었잖아. 실무자하고 나랑 회사랑 몇 명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디자인에서도 아들한테 그냥 무조건 크게. 진짜 크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 새끼들 저뭐 할지 웃기려고 그러나 좀. 일단 1시 반에 저 백보드 바꿔야 되죠. 그렇지. 아예 안 다루는 건 안 되겠죠? 달아야지. 그게 받고 의회 정치 달아야지. 달아야지. 너 여기 지키고 있어라. 나 대표님 인사 좀 하고 올게. 네네.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투표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말씀드릴게요. 저거만 다 득 의원님 안 남았어요.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얘기? 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네, 네. 예전보다 한 4, 5분 빠르죠? 좋아요, 좋아. 빨리 끝내자, 빨리. 아이고. 네, 명패 수는 9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시죠. 다 위로 올라가세요. 저기는 카메라 영상 취재기자. 꽃다발이 7개입니까? 아니 8개인가?
투표지 수도 9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예, 하면 되지. 개표를 계속 진행하여 잠시 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바꿔. 응. 응? 응. 응. 무효.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5표 중 기호 1번 박덕흠 후보자가 41표, 기호 2번 주호영 후보자가 54표. 그래서 주호영 후보자가 다수 득표였습니다. 따라서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규정 제22조 1항에 따라 주호영 후보자가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사회자가 진행. 다음은 국회 부의장 당선자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하십니다. 단상 앞쪽 기념사진 촬영.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당선자를 비롯해 점정식 정책위 의장님, 배준영 선거관리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손을 높이 들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기자들을 좀 요청할 거니까 조금만 더 있어도 돼? 그러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되신 주호영 국회 부의장 후보자 당선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선거는 앞두면 늘 불안불안하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걱정인데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내 선거가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 긴장감도 있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 국회의장이 5선인데 6선이 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존 관례를 존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행정부와의 소통이나 그다음에 민주당 출신 의장 부의장들의
이 독단이나 독주를 방지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가진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우리 당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절차를 위해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4조에 의거 배준영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당원 제55조 제2항 2호에 의거하여 국민의힘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국회 상임위원장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후보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난 6월 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국회 정무위원장에는 윤한홍 의원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송언석 의원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는 안철수, 김석기 의원님, 국회 국방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철규 의원님, 국회 정보위원장에는 신성범 의원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는 이인선 의원님이 후보자로 각각 등록하셨으며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선을 치를 상임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기호 추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자 선출 기호 추첨 결과 기호 1번에는 김석기 후보가, 기호 2번에는 안철수 후보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19조 1항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단독으로 입후보자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 없이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선자는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22조 3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동규정에 의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순,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19조 1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단독 입후보를 하신 정무위원장에는 윤한홍 후보자,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송언석 후보자, 국방위원장에는 성일종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이철규 후보자, 정보위원장에는 신성범 후보자, 여성가족위원장에는 이인선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 없이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당선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박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동의로 당선이 확정되신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후보로 윤한홍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송언석 위원장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후보자로 성일종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후보자로 이철규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정보위원장 후보로 신성범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후보자로 이인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선출되신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의 당선 인사는 경선이 모두 종료된 후 일괄해서 듣기로 하고 다음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자 선출의 경우 규정에 의해 경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16조 내지 제17조에 의하면 당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합동 토론회와 후보자별 각 5분 이내의 정견 발표회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합동 토론회를 생략하고 정견 발표를 각 5분간 실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인 5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종소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발언 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마이크가 꺼지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견 발표 순서는 후보 등록 마감 직후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자별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석기 후보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원 여러분, 외통위원장 후보 기호 1번 김석기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우리 당내외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이 경선을 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상임위원장은 본래 3선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3선 의원들이 모여서 또 우리 당 지도부와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배정받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이제 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통위원장, 우리 성일종 의원은 국방위원장 이렇게 내부 정리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제 등록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3선 때 이 상임위원장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이제 뭐 할 수는 있는데 전당대회 우리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시는 바람에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선이 되셨지만은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3선 의원님들하고 뭐 여러 차례 만나서 우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은 이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우리 3선 의원들께서 이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선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교 통일 분야와 관련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21대 전반기 후반기 다 외통위 간사를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도 외통위 의원으로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이 외통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전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과 제가 간사를 열심히 싸울 때는 싸우고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이나 또 북한 문제나 이런 걸 간사로서 역할을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일원연맹 부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거쳐서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일본의 유학 또 총영사 등에서 8년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한일원연맹 부회장을 맡아서 한일 외교의 중심에 서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월달 하고 5월달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제가 국회에서는 유일하게 2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일본의 이 정상회담에 같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야를 불문하고 이 한일 의원 외교는 우리 김석기 의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외 동포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이 750만 해외 재외 동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그 중에 200만 명이 유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 되면 늘 신경을 씁니다만은 그 재외동포 위원장 일을 제가 오랫동안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5일 날 재외동포청이 출범했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약을 했지만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 추진단 단장이 돼서 법안도 대표 발의를 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직책이든 우리가 그 자리에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아야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급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은 분입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대권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 외통위원장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외통위원장은 제가 안철수 후보님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이렇게 선출해 주시면 지금 야당이 뭐 간단치 않습니다. 외통위도 제가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저 사람들의 그런 횡포를 잘 막아. 다음으로 기호 2번 안철수 후보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뜩이나 힘을 모아 싸워야 될 때 왜 경선을 치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석기 의원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신 분으로 외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원래 저는 경선 치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선 의원 중에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다. 원내 지도부에도 미리 이러한 상황과 함께 이번에 상임위원장 맡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사선 의원으로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국회로 복귀하기로 했던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당의 상임위원장 후보가 이미 내정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당내 민주주의 전통과 관행에 어긋나며 자칫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임위에서 국회의 관행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삼선 의원 모임에서 선수를 고려하고 또 선수가 같은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선 의원인 저는 논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제2당이 갖는 관행을 어겼다고 우리가 정말 크게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선수 우선 관행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둘째, 후보 선출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원내 지도부에서 상임위원장을 희망하는 위원들의 신청을 받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 아실 겁니다. 희망 상임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1년씩 또는 전반기, 후반기로 임기 분할을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협의와 조정의 과정이 불행하기도 사실상 없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 의원들이 배제됐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대상 중진 의원이 총 16명이고 이 중에 수도권이 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6개 상임위원장 후보 중에 수도권 출신 단 1명도 없습니다. 이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수도권에서 지지를 넓혀가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닮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게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존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기를 희망하면서 외통위원장으로 제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으로 외교의 패러다임이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과학기술 외교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의사, 과학자, IT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거기서 직장도 다녔던 그 국제 경험 잘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저는 이를 핵 공유 동맹으로 격상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변 주요 국가의 관계 개선과 발전에도 외통위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의회 폭주에 맞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악의적으로 홈집내거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우리 당 외통위원들과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투표 준비를 위해 장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읽을 게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저거 해야 진행하고 나서. 네,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선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직전 투표와 동일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해도 돼? 네, 선거의 됐구나.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꽃다발 할 때는 모두 다 나오나? 알았어. 지금?
아니야. 그치. 그때는 간사 차장 부장님. 똑같았다. 차장 한 10년 한 8, 9년 10년 정도 처음 알았어요. 무슨 받아줄 거야? 어? 니들이 받아주면 안 되냐? 네, 어땠어요? 있었으면 받아주지 않나? 있었으면 내가 곽혜성 정도야 그냥 간단히 이렇게 딱 치고 받지 않았어. 굉장히 똑순이 좀뭐 하는 거였지? 뭐라서 안 그래요? 얘기할까? 그 붙잡아. 네, 붙잡아. 정확하게. 왜냐면 근데 저희 보고를 올리니까 그래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정확하게 초반에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맞추더라고요. 한꺼번에 7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마디씩 하시고. 뒤에 서 있다가 혹시 나오면 항상 뒤를 좀 그러니까 제가 이면지밖에 없어. 당직자들은 그냥 안고. 어? 여기 있어 써놨을 텐데. 여기 백도다스라고 써놨거든. 네. 그러니까 네가 그걸 안내를 해줘야 돼. 그쪽으로 쓰시라고. 순서대로 지금 해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할까? 저 원내 수석입니다. 제가 당초에 공지해드린 대로 투표를 하신 다음에 가시면 안 됩니다. 투표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결과 발표를 들으시고 축하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협의를 할 30분 정도 시간을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신 다음에 절차를 끝까지 마친 다음에 좀 나중에 이석해 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 중에 이사분. 네. 모 과장한테 붙여버렸어. 너한테 그런가 책임을 의뢰할 테니까 네 책임은 다 해. 그렇게 존나 내가 금방 갔다 올게요. 내 책임을 다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네가 책임지는 거지 열심히 해라 그렇지.
진짜 목소리 안 내겠는데. 나는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모르는 네, 잠시 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투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축지법으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글쎄, 좀 빠지셨네 의원님들이. 빠지셨어. 아직 투표를 안 한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 할까? 네.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의장은 수기로 하고요. 상임위 아니가 상임위원 네네 부의장은 네 명패 수는 95개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똑같아? 95면? 네, 투표 지수도 9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를 계속 진행하여 잠시 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시간 드렸나? 목이 됐었나? 네. 알았어요. 네. 순서를 이거 순서를 정해줘야지. 어느 의원님 접근하는 게 맞죠? 순서. 건재 순으로 하는 게 맞죠? 사회자가 얘기할 거지? 건재 순으로. 그렇지. 네. 이거를 안 할 거예요. 다 여기 앞에 착석하실 거예요. 상임위원장분들. 그럼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이거를 이 전대순으로. 네, 제가 여기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그전 돌아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5표 중 기호 1번 김석기 후보자가 70표, 기호 2번 안철수 후보자가 25표, 김석기 후보자가 다수 득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김석기 후보자가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당선자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당선자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먼저 이제 네. 다음은 꽃다발 네, 하세요.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장 후보자 당선자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배준영 선거관리위원장님 모두 손을 높이 들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손을 높이 들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님, 후보자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 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역할을 또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재선 때 아마 정무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역할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뜻을 잘 받아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고 또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많이 맞춰주시기 바라고 또 원내 지도부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없는데 빨리 돌아오시기를 저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또 우리 정무위원회가 업무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금융이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또 보훈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도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해서 굉장히 업무 스펙트럼이 넓은데 우리 의원님들의 그 정무위 관련 현안 사항들 또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저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성심껏 함께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장 후보에 선출되신 송원석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부족한 저에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역할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절대 다수 야당의 폭정 속에 지금 국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정점식 정치회 의장을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장도 같은 취지에서 우리가 함께 절대 다수 야당의 폭정에서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가 좀 정상적으로 잘 대한민국 경제가 좀 도약을 하고 재정과 세제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국민들 민생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좀 지도 편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자에 선출되신 김석기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외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좀 살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주어진 이 외교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외통위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대방들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이 나라와 국민을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늘 느껴왔습니다. 아마 각 상임위 공이 우리 외통위를 포함해서 지금 더욱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외통위에는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외통위에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좀 저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외교 안보 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뒷받침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다수 의석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상임위에서 갖가지 횡포 이런 걸 잘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후보자에 선출되신 성일종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삼선 의원님들 여러분 계신데 먼저 이렇게 위원장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보 지형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급박하고 특히 북한의 풍선을 비롯해서 대남 도발이 아주 끊임이 없습니다. 또 러시아, 북한의 여러 이런 군사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가 국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국민들 편안하게 하고 또 국방위에 아주 화력이 대단한 분들이 때를 쓰시는 분들이 또 아주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전략을 수기하고 해서 우리 국방의 튼튼함을 보여주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후보자에 선출되신 이철규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철규입니다. 네, 나이를 더 먹었다는 이유로 직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파괴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이 여당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진행 중에 2021년도에 우리 탈원전을 막바지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고생했던 우리 동료 의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신데요. 산업 생태계 복원에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위원장 후보자에 선출되신 신성범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와 나이 때문에 제가 뭐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다만 제 마음가짐은 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선에 따른 액세서리 장식구로 정보위원장을 생각하지 않을 마음 자세만큼은 분명합니다. 정보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낯설고 하고 저도 뭐 바깥에서 쳐다봤지만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옆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전쟁의 대상은 반도체와 AI. 전쟁의 주역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가운데 대한민국이 끼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안보 전쟁입니다. 한미일 대 북중로 대립구도는 구조화를 넘어서 고착화됐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 지체 없이 상호 군사 지원한다는 사실상의 군사 동맹으로 복귀했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 안보 전쟁 두 전쟁의 최전선이 동북아 그중에서도 한반도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국제 질서는 더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와 안보 전쟁의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찾고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안보와 국익을 위한 중추정보기관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전통적인 안보, 경제안보는 물론이고 우주안보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종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의 시도에 대응하는 사이버 공간의 정보전, 특히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한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 탈취 시도, 더 나아가서 인터넷 댓글과 문화행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교란하려는 적성국의 인지전쟁, 영향력 전쟁에도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고 듣기로는 국정원도 몇천 명의 인원과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국익과 안보의 주축인 국정원, 군의 정보사, 방첩사, 경찰, 출입국 기관 등 부문 정보기관들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 이익 수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되신 이인선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성가족위원장 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2008년 18대 국회 이후로 16년 동안 여성가족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여가위는 진보정당 여성단체들의 철옹성과 같은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위원장 중심의 여가위는 편향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점점 유명무실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기존의 성인지 정책의 한계와 저출산,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위원회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일, 가정, 양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같은 가정 중심의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중요한 변화와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위원장이 된다면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같이 다 함께 도와주셔서 여당을 설득하고 우리가 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되신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좌진과 언론인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